중요한 매크로가 바뀌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부동산과 주식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 안녕하세요, 덕디님들. 제가 방송방에 생긴 기념으로 간만에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한 컨텐츠를 좀 찍어보려고 해요.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유튜브 영상으로는 많이 안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뷰를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시장이 진짜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이제 금리 인하예요. 금리를 한다고 한 지가 거의 뭐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둔감해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막상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거의 99.9% 확정이 되니까 시장이 완전히 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일단 주식시장에서도 뭐 엔비디아가 빠지고 M7이 빠지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 기술주들이 빠지고 성장주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러셀 2000 같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강남 부동산 시장을 지금 제가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2021년도 그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떨어질 때는 손이 안 나가고 오른다라고 하면 불안하고, 지금 제가 강남을 돌아다녀 보면 와, 진짜 2021년도에 그 전고점은 이미 넘어섰고요. 한때 정말 그 제비뽑기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막 몇 주씩 가가지고 막 줄 서서 집을 보고 그런 풍경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반기부터 시장이 변하는구나, 그런 변화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같은 과도기적인 상황, 중요한 매크로가 바뀌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부동산과 주식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 파트예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드디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부동산에 가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게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요? 라고 물어보면 주담대가 벌써 3%대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사실 제가 집을 살 때만 하더라도 그때 제가 2%대로 금리 대출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5%씩 뛰어 2배로 뛰어버리니까 제가 내야 될 이자가 2배로 높아져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2번이나는 당연한 거고 3번이나까지도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내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몇 차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확실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대출 늘어났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주담대가 3%면 집을 살 만큼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년에 더 떨어진다. 2%대 떨어진다. 그러면 원래 금리가 4, 5%에서 2021년도처럼 그때와 같은 금리 수준으로 가는 거죠. 저만 하도 딱 느끼는 게 와, 그러면 이제 우리 집값 대출 이자가 절반으로 다시 줄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동안 사실 이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그 이자 부담이 경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도 오르겠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도 오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저희 오피스텔에 받고 있는 월세가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 200만 원에서 대출 이자가 2배로 줄어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순이자 월세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제가 부동산에 오피스텔을 내놨습니다. 네. 월세 세팅이 돼 있는 상태로 오피스텔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오피스텔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월세가 세팅이 돼 있는, 높은 월세가 세팅이 돼 있는 그런 오피스텔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거를 살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였었거든요. 일단 대출 이자를 받아서 뭔가를 했을 경우에 이자보다 굉장히 높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가장 크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는, 물론 가격이 오르는 거, 기존 부동산이 오르는 거겠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니즈가 많아질 거다. 그러면 그동안에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네, 월세가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 팔 수 있는 타이밍이다. 매도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주식 파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지금 미국에서 대형주의 어떤 로테이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지만 M7이 저는 꺾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이 고금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은 하이 리스크인 거죠. 신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애들이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숨통이 트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셀 2000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올랐거든요. 상반기에 사실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지금 2800이 넘었는데 코스닥은 전혀 거의 오른 게 없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꿈을 먹고 살았던, 네, 실적이 찍히지 않았지만 투자가 많이 필요했던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고금리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그런 소외주들이 하반기에는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매크로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매크로 환경을 잘 읽고 큰 흐름을 잘 읽고 투자를 해야지 큰 방향성에서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엇박자가 나게 돼버리면 투자를 잘못하게 되거든요. 고금리 시대인데 뭐 저금리가 필요한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한다든지,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투자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은 매크로 환경이 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셔서, 부동산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그 시기를 빨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뷰, 이런 걸 전달 드렸고요. 어떤 컨텐츠가 좋을지,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제 시장에 대한 뷰가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의견도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